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주치의 김현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영양소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먹어도 힘이 안 나네요. 예전만큼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천천히 변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63.8%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게 드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간 진료를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핵심 영양소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근육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근육이 야금야금 사라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분들은 하루에 60g, 여성분들은 50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대략 6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란만으로 하루 단백질을 채우려면 남성분은 10개, 여성분은 8개 정도 드셔야 하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 2개로 달걀찜을 해서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나 닭가슴살을 드시면 딱 적당해요. 특히 어르신들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백질 공급원이 있어요. 바로 두부와 달걀이에요.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단백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김순례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7세이신데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기운이 없고 자꾸 넘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3끼마다 단백질을 꼭 드시라고 당부드렸는데요. 아침에는 달걀찜,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두부찜 이렇게 드시게 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좋아지셨더라고요.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고 기운도 많이 나신다고 하시면서요.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데도 꼭 필요해요. 감기에 잘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어르신들 중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달걀이에요. 달걀찜으로 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죠. 두 번째로는 두부를 권해드려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니까요. 두부찜이나 두부조림으로 드시면 좋고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돼요. 생선도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해서 드시면 좋고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기름까지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죠. 그리고 닭가슴살도 좋은데 너무 퍽퍽하면 드시기 어려우니까 찜으로 해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단백질을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예를 들어 달걀찜을 드실 때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고, 생선구이를 드실 때 레몬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맞아요. 뼈죠. 그런데 칼슘의 역할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육이 움직이는데도 필요하고 심장이 뛰는데도 필요한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81.3%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왜 이렇게 칼슘 섭취가 부족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유나 유제품을 덜 드시게 되기 때문이에요. 배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칼슘 흡수가 더욱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700에서 800mg 정도의 칼슘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우유로 계산해보면 우유 한 컵에 칼슘이 약 300mg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컵 정도 드시면 돼요. 하지만 우유를 그렇게 많이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멸치가 정말 좋은 칼슘 공급원이에요. 멸치볶음을 해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좋고, 국물을 낼 때도 멸치를 우려서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두부 한 모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찜을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깨와 견과류도 칼슘이 풍부해요. 특히 검은 깨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밥에 뿌려서 드시거나 깨소금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잎 채소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나물을 무쳐서 드시거나 국으로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브로콜리도 칼슘이 풍부하니까 삶아서 드시거나 볶음으로 해서 드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칼슘은 혼자서는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와 함께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어요. 커피나 홍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될 수 있고, 짠 음식을 많이 드셔도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신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도 병행하자고 했는데요. 매일 아침에 우유 한 컵, 점심에는 멸치볶음, 저녁에는 두부가 들어간 음식을 꼭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더라고요. 본인도 전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훨씬 편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칼슘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이 흡수도 잘 되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정말 특별한 영양소예요. 다른 비타민들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과 함께 골다공증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근육과 면역체계의 건강한 기능도 촉진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뼈가 아픈 거예요. 허리나 무릎이 자꾸 아프고 근육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지죠. 햇빛이 약해지고 외출도 적어지니까요. 그럼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햇빛을 쬐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을 받으셔도 충분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햇빛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에는 햇빛을 받기 어려우니까 음식으로도 섭취하셔야 해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의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구워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특히 방목해서 키운 달걀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달걀찜이나 삶은 달걀로 드시면 좋고요. 버섯류도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이에요.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햇빛에 말려서 드시면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져요. 우유나 요구르트 중에서 비타민 D가 강화된 제품들도 있어요.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보시고 비타민 D가 첨가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생선을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보충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혈중 농도를 체크하면서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비타민 D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선생님 요즘 자꾸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오전에 30분씩 산책을 하시라고 했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기분도 좋아지고 무릎도 덜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D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고요. 햇빛을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너무 강한 햇빛은 피부에 해로우니까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받으시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햇빛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유리창 근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으시면 돼요. 네 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특히 신경계와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B12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위장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이 피로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피곤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 B12 부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손발이 저리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어떤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생선, 계란, 우유 같은 음식들이에요. 특히 소고기 간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간을 자주 드시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음식들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조개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굴이나 홍합, 바지락 같은 조개류를 드시면 좋아요. 계란에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달걀을 드실 때 노른자도 함께 드세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도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우유 1컵 정도는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채식만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충제를 드시거나 B12가 강화된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라서 믿고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B12와 관련해서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영희 할머니라는 분께서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져서 치매가 아닌가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했는데요. 매일 계란을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드시라고 했어요. 2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할머니가 전보다 훨씬 맑아지셨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비타민 B12는 몸에 저장되는 양이 많아서 갑자기 부족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부족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신경 써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위장 수술을 받으셨거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주사치료나 고용량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5번째로 소개할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특히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오메가3가 큰 도움이 돼요. 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또 관절이 아프거나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에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역시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같은 생선들의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구워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특히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 함량도 높아서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견과류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5~6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들깨나 들기름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이에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사용하시거나 밥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아마씨도 오메가3가 풍부한데 그냥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너무 오래 끓이거나 튀기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드실 때는 굽거나 찌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어서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생선은 가능하면 당일 구매해서 당일 드시고 견과류나 들기름도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와 관련해서 정말 인상 깊었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만 받고 계셨는데 혈관 상태가 계속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매주 월수금에는 꼭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라고 했고 매일 호두를 5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나물 무칠 때도 들기름을 사용하시라고 했고요. 6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 중성지방 수치가 확실히 좋아지셨고 혈관 탄력도도 많이 개선되셨더라고요. 본인도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생선 냄새가 나지 않는 제품이 신선한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생선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영양소 섭취할 때 주의하실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둘째, 영양제만 의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음식에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도 더 잘 되고 효과도 더 좋아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6에서 8컵 정도는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넷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영양소는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 이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다섯째,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병 등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 조절에 주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식단을 조절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소,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근육도 튼튼해지고 뼈도 건강해지고 뇌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못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영양소의 양도 다를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혈액 검사를 통해 영양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보충할 수 있거든요. 영양소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운동은 영양소의 흡수와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매일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시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영양소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자야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 7,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제가 10년간 진료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활기차세요. 반면에 영양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서도 어르신들의 식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시면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